그 무엇을 안 했냐를 멤버들이 소명해야 됩니다. 어트랙트가 우리가 뭘 했다는 걸 소명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다라고? 전 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번 PPT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사실들을 기초로 이 가처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간략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가처분 사건 쟁점 3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정산 이슈죠. 두 번째, 인적, 물적 준비가 안 돼 있다. 세 번째는 멤버들 건강 이슈입니다. 정산 이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안에서 이 전속 계약서 일부가 나왔어요. 자, 이걸 간단히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드는 전속 계약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상당 부분 차용했다. 약간의 변형만 가했다는 게 좀 드러났습니다. 지금 정산 이슈에서 정산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어트랙트가 몇 가지 실수가 있었을 거라는 추정은 좀 됐어요. 음원 음반 수익 누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우리 그런 어떤 하나의 딱 실수가 있으면 바로 계약이 딱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수많은 성공한 아티스트나 혹은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다 데려오면 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다 위반했으니까 다 해제, 계약 효력 없음, 무효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은 그런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동안 시정 기회를 줘야 됩니다. 시정 기간을 주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해지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처분 신청 사건 제기 후에 일단 어트랙트 측은 그 음반이나 음원에 대한 자료 보완을 했습니다. 즉 정산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산 자료 그 음반 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제3자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어트랙트 측 주장이고요. 이 정산 이슈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법원이 보는 시각은 그런 정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냐 없었냐. 두 번째는 그럼 정산 자료를 달라고 멤버들이나 아티스트 입장에서 얼만큼 요구했냐, 요구한 적이 있니 없니 이걸 보고요. 세 번째는 그 기간과 횟수를 봅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안 줬다. 혹은 오랜 기간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무효로 나아가는 거죠. 기간의 이슈와 반복의 이슈, 그리고 어트랙트가 이걸 어떻게든 보완을 했다는 걸까지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것만으로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이 어트랙트가 PPT를 같이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억지스럽게 하나의 이슈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보시면은 어트랙트 측에서 뭘 안 했네, 혹은 이렇게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온 곳이 이 관계자가 한 말이 아니라 팬의 인터뷰라든가 혹은 멤버들 측 관계자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이 가처분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그 무엇을 안 했냐를 멤버들이 소명해야 됩니다. 어트랙트가 우리가 뭘 했다는 걸 소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홍준 대표가 PPT 월말 평가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도 하고 쇼케이스를 늦게 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월말 평가 한 거 본 적 없었어요. 친구들 데뷔할 때 데뷔 쇼케이스도 안 했거든요. 쇼케이스를 언제 했냐면은 4월달에 했어요. 업계에서는 일단 쇼케이스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회사에서는 돈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PPT는 했죠. 늦게나마 했죠. 그리고 월말 평가를 전홍준 대표가 참석했다는 거 지금 증명되고 있는 여러 자료가 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PPT가 어떤 지원을 못 받은 건지가 좀 불명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죠. 건강관리 문제입니다. 자, 건강관리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드러난 게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멤버들 공황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모욕적 언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엄격한 통제 얘기가 나왔고요. 이 4가지 이슈 보면은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다라고? 전 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아픈데 응급실에 있는 사람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공연을 시켰다거나 이 정도가 나왔으면은 진지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보면은 여러 공황장애든 어떤 병이 있다는 식의 지금 인터뷰가 많이 나왔어요. 이 어트랙트와의 계약 관계에서 그 병이 생겼냐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병이냐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PPT를 준비하면서 데뷔를 준비하면서 그런 병이 생겼다면 조금 어트랙트 측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트랙트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트랙트는 지금 잘한 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병이 있고 어떤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원래 좀 몸이 안 좋았던 어떤 사람들을 이 정도까지 올려놓은 거니까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지금 꽤 잘한 거 아니야? 전 이런 말을 방송 보면서 혼자 되뇌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어트 문제는 이거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방송 데뷔를 하는 아티스트라면 다이어트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켰냐인데요. 그게 진짜 막 강압적인 방법을 쓴다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막 폭언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내용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시켰다. 그게 뭔데를 방송에서 좀 말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모욕적 언사 부분도 이것도 불분명했습니다. 이거는 방송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죠. 그런 모욕적 언사를 한 게 어트랙트 측이 아니거나 혹은 뭐 전용준 대표가 아니었다는 말도 나왔고요. 그리고 엄격한 통제도 뭐 CCTV 얘기 나오고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가처분과 관련된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으로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죠. 판결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 어트랙트 측과 멤버들, 더기버스가 내놓은 자료들, 그리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봤을 때는 이건 인용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 내용에서 이런 말을 하죠. 김상중 씨가.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자를 선택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조금 어트랙트와 계약한 거는 PPT 멤버들이죠. 즉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제작자를 선택한 게 바로 멤버들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했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속계약이란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래 아티스트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하고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했을 경우에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전속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듯한 문구로 전 들렸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K-팝의 성장이란 측면에서 이 사건을 접근하려고 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K-팝이 성장하기 위한 최대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많이 필요하죠.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물적, 인적 자본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둘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말했지만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정해놓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아티스트가 성공했다고, 재능 있다고 그냥 제작자를 원하는 대로 골라갈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돈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사가 무명인 아티스트에게 투자를 하고 성장을 시킬까요? 안 하겠죠. 그럼 K-팝 성장에 저해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이 기획 의도 안에서 돌아간 것도, 잘못된 기획 의도를 잡고 돌아간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획 의도에도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PPT를 둘러싼 사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거부했죠. PPT 멤버들이 거부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건들 수행하다 보면서 재판부가 조정 회부 결정을 했는데 그 조정 회부 결정 이렇게 명시적으로 우리 안 해요라고 하는 경우도 일단 많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재판부의 의중이 반영된 조정 회부 결정이기 때문에 보통은 양 당사자가 그래도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간혹 있는 이렇게 거부하는 사례에서 보통은 거부하는 쪽이 갑입니다. 강자거든요. 강자는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멤버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까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멤버들은 스스로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았습니다. 아직은 정리할 기회가 남았습니다. 이 기회가 이제 곧 닥치겠죠. 가처분 결정도 나올 거고요. 가처분이 인용되든 혹은 기각되든 멤버들에게 과연 갈 이익이 있는가? 가수 안 하면 안 할 거지. 내가 어트랙트라면 못한다. 그냥 안 하고 이게 지금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고요. 계약의 문제고요. 약속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어긴 자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약속을 어긴 자는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게 우리 민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를 아직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건 조금 더 진행되면서 다시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